현재 미국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했고, 공화당 역시 지난 24일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대했습니다. 현재 두 사람 중 누가 이기고 있을까요? 바이든 후보입니다. 10% 안팎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 기간 수락 연설 전까지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는 이전까지의 관례를 완전히 깼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은 데 이어 전당대회가 열리는 행사장도 전격 방문해 이번 대선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트너는 이번에도 펜스 부통령입니다. 펜스 부통령 역시 전당대회장을 별도로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참고로 바이든 후보의 파트너는 해리스입니다. 민주당은 상대당 전당대회 기간에도 선거 행보를 멈추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이 출연하는 영상을 매일 내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폭정을 비판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선 구도와 맞물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방위비 협정의 공백 상태는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5,431억 원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 측은 새 협상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도나 웰턴 신임 협상 대표는 첫 대화에서부터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섰습니다. 요구의 기난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는 한국 측 대표와의 대화에서 미국은 이미 최대한 유연성을 한국에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유연성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유연성은 5배로 늘렸다가 1.5배로 줄인 걸 의미하는 걸까요? 처음부터 현실성 없는 액수를 불러놓고서 유연성을 보였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거기다 1년 단기 계약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계약 조건이죠. 이것이야말로 갑질이 아닐까요? 외교 소식통들은 도나 웰턴의 유연성 발언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미국의 총액 요구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맞춰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정계에서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11월 3일 실시될 미국 대선 이후에야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분석 기관들은 한국이 시간을 끄는 지연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대선으로 인해 방위비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가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선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지연 전술을 쓴다는 얘기가 워싱턴에 널리 퍼져 있다. 한국이 시간을 끄는 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끌지 않는다면 그게 더 놀라운 일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이 지연을 할수록 더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연 전술을 구사하는 건 아닌 듯하다. 한국이 시간을 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한미 관계는 상당히 악화될 것이다.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분담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외교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전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공평한 분담금 타결이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합의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자, 그러면 한국이 앞으로 접하게 될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겁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의 동맹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당선되면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한미 관계가 복원될 수 있죠. 이는 미국 현지의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한국이 제시한 인상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매우 빨리 타결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1년이 아닌 단연 계약 형태로
대통령 취임 100일 이내에 합의가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바이든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워싱턴 정계에서 한국이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킨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은근히 바이든의 당선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은 완벽히 반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통적 동맹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죠. 현재 마음이 온통 대선에 가 있습니다. 사실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신경 쓸 여력이 없죠. 어떻게든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대표도 교체했지만 전혀 진척은 없습니다.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국 등을 포함한 동맹국에게 방위비 압력을 더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요구한 액수보다 더 올릴 가능성이 있고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반대의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력은 어리석은 집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관계의 균열을 낳을 수 있는 최대 압박을 한국에 가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방위비를 지나치게 압박하고 미군 철수를 꺼내드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대선에 있습니다. 당선의 카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당선이 되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한국의 미국 정제에 대한 투자 등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역시도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미국에 일방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공정하게 이익이 돌아가면서 외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 고민해 봐야겠죠. 만약 모든 선택지가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가면 됩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면 그냥 보내는 겁니다. 이참에 자주 국방을 강화해야겠죠?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는 겁니다. 미군이 떠나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끌려다니는 동맹 관계를 청산해야 할 적기입니다. 공평한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 사이에서도 암투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와 딸인 이방카 트럼프가 백악관 내부에서 치열한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특히 이방카가 멜라니아의 길을 꺾으려고 했고 멜라니아는 그런 이방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강하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멜라니아는 이방카와 그의 측근들을 뱀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의회 연설을 할 때에는 자리 배정을 두고 두 사람이 다툼을 벌였더니라도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집안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송송 커플은 져버렸습니다. 위의 명대사를 낳은 태양의 후예에서 첫 만남을 가지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 속에 결혼을 하게 된 이들은 안타깝게도 2019년 6월 27일 송중기는 공식적으로 송혜교와의 이혼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각종 찌라시들이 떠돌고 있는 가운데 송혜교 측근이 언급한 송혜교의 최근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7일 뉴스엔에 따르면 송혜교는 최근 결혼 생활에 대한 고충으로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측근은 송혜교의 건강이 염려됐을 정도예요 라고 전했습니다. 송혜교가 반지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도 체중 감소에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25일 송혜교 스타일리스트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송혜교의 모습이 재조명됐습니다. 당시 공개한 송혜교의 모습은 다소 살이 빠진 여인 모습을 한 채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또 한 장의 사진 속에는 짙은 메이크업을 한 송혜교 씨가 아름다운 미모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송혜교 측 소속사인 UAA 코리아 측도 공식 입장을 통해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배우의 민감한 사생활이니만큼 양측 소속사 모두 떠도는 불확실한 소문의 확산을 경계하고자 2차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세기의 커플이라고 불릴 만큼 화제성이 있던 톱스타의 결별은 온라인상,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재생산됐습니다. 급기야 추측성 글 찌라시로 인해 박보검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2차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결혼 당시 송중기 씨는 이른 나이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에 대해 아내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태현처럼 일가 사랑에 모두 충실한 남편이 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송혜교 씨는 오랜 시간 송중기가 내게 보여준 믿음과 신뢰는 미래를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느껴져서 고마웠어요. 그래서 나도 그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둘이기에 더욱 주위를 돌아보며 예쁘게 살겠습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2년간 열렬히 사랑한 두 남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로 대한민국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국민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갔지만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들의 이혼과 관련해 공식적인 발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송중기 씨 소속사가 송혜교 씨와의 이혼에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걸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이며 입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연 배우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 지난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의 입장 전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러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송중기 배우의 이혼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 커플은 별다른 소송 없이 원만하게 협의 이혼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변호사들끼리 만나 조정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전언입니다. 27일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 절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송중기 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가 이날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지난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중기, 송혜교와 오랫동안 알아온 한 지인은 양측이 소송 제기 없이 원만하게 협의 이혼을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이혼 조정 신청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변호사들끼리 만나 조정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압니다. 라고 상황을 설명해 이해를 도왔습니다. 2년간 열렬히 사랑한 두 남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로 대한민국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국민들의 축복 속에 결혼 생활이 이어갔지만 결국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부디 두 사람의 앞날이
행복만 가득하길, 꽃길만 걷길 바라봅니다. 이상 페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제 목소리 듣고 다른 유튜버, 어떤 기존 유튜버들이랑 비교하면서 그 사람 아니냐, 그 사람 아니냐, 뭐 김경진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이 많으신데, 저는 신인 유튜버고 유튜브 계정은 지금 현재 페페TV 계정만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도 여러분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날이 올 때가 있겠죠. 더 이상의 억측이나 다른 사람분들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안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페페TV를 구독하시면 로또 되시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좋은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배로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선뜻 구독 버튼에 손이 가지 않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자세히 오래도록 페페TV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페페TV에서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여러 사회 이슈들이나 알고 싶은 소식들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팩트만을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의견, 비판적인 의견 두루두루 살펴 좋은 컨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안 좋은 말보다 이쁜 말로 달아주시면 컨텐츠 제작하는데 페페가 힘이 납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페페TV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페페TV의 행운의 주문에 걸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되실 겁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 구독, 좋아요 하는 시간 2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페페TV를 구독하시면 로또 되시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좋은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배로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선뜻 구독 버튼에 손이 가지 않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자세히 오래도록 페페TV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페페TV에서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여러 사회 이슈들이나 알고 싶은 소식들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팩트만을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의견, 비판적인 의견 두루두루 살펴 좋은 컨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안 좋은 말보다 이쁜 말로 달아주시면 컨텐츠 제작하는데 페페가 힘이 납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페페TV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